자, 개념을 이해할 때는 이런 방법이 좋고요. 실전 시험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힘들죠. 시간이 부족하니까. 실전 시험에서 매출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그냥 돈 들어온 거예요. 돈 들어온 거. 돈 들어온 게 얼만데, 돈 들어온 게 얼만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돈은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자, 돈 들어온 걸로 바로 계산해 볼게요. 48,000원짜리다. 한 장에. 돈이 어떻게 들어오냐? 400매가 돈이 들어온다. 돈이 들어온다. 그죠? 돈이 들어온다. 그런데 여기서 돈이 나간 건 얼마인데? 120만원이 돈이 나간 거다. 120만원이 돈이 나간 거다. 그죠? 400매 가지고 해야지. 2000매 가지고 하면 안 되지. 그죠? 400매에 대해서 돈이 요만큼 들어왔고, 돈이 요만큼 나왔다. 요 금액을 계산해도 1,800만원이 나오죠. 실전 시험에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아니, 혹시나 또 이거 가지고 계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는 당연하지. 이건 2000매에 대한 거니까. 2000매 400명을 가지고 해야지. 됐죠? 됐습니다. 그 정도 얘기를 하죠. 또 넘어갑시다. 자, 요거는 장기화로 판매 문제예요. 자, 장기화 판매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게요. 주식회사 대한은 2000년 1월 1일에 원가가 450만원짜리 상품을 판매하면서 대금은 매년 말마다 200만원씩 3회에 걸쳐서 현금으로 수취하게 돼요. 그럼 3년에 걸쳐 총 600을 수취하는 거예요. 600을. 돈 거래로 2001년도와 2002년도 포괄손익계산상 당기순이익은 각각 얼마나 증가되느냐? 유의자는 10%래요. 현재가치 평가하라 그 얘기죠. 그죠? 그리고 매출로 인식할 금액은 지금 시점의 현금 판매 가격 상당히 매출액이라고. 현재가치 평가한 금액이 매출액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매출액은 현재가치 평가한 금액이니까 매년 말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을 하면서 이자 수익을 인식하게 되겠죠. 그럼 당기손익이 미치는 영향은 매출액과 첫 해에는, 그리고 이자 수익, 둘째에는 이자 수익만, 그죠?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되겠죠. 그죠? 한번 해볼게요, 또. 자, 이렇게 된다. 자, 3년이라 3년. 그죠? 매년 말마다 200만원씩.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자, 유의자는 10%고요. X년도 말, X년도 말이다. 그죠? 자, 그럼 현재가치 평가를 하죠. 자, 요거 10% 땡겨요. 10% 땡기면 지금 우리 문제에 보면 현가계수표 이래가지고 3년짜리 정상연금의 현재가치 2.48685 돼 있죠. 소수점 5자리까지 있죠. 소수점 4자리든 5자리든 상관없이 소수점 4자리 이상으로 등장하게 되면 여러분들 계산기 그냥 팩트로 땡긴 금액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팩트로 땡겨가지고 단수 차이는 조금 있겠구나 라고 감안하시고 보기에서 찾으면 돼요. 근데 혹시나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1차 시험 문제에 현가계수표가 주어졌는데 소수점 2자리까지만 주어져 있다. 그러면 주의해야 돼요. 단수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그때는 현가계수표를 이용을 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임하겠죠. 어느 정도 내공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현가계수표 이용하는 것보다 팩트로 땡기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 현가계수표를 이용하게 되면 소수점 이하 4자리 5자리 이걸 두드리다가 오타가 나. 그래 엉터리로 두드리는 거예요. 엉터리로 계산한다고. 그래서 팩트로 많이 땡깁니다. 팩트로. 자, 땡기면 얼마가 되느냐? 이게 4973700 이렇게 됩니다. 됐죠? 됐죠? 4973700. 다른 색깔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죠? 기계 좋은 거 놔줬다고 뭐 할 거냐? 그죠? 자, 요게 4973700 이렇게 된다. 됐죠? 자, 그럼 원가는 얼마인데? 원가 아까 있었어요. 450만원 이렇게 있었어요. 됐죠? 그럼 매출 총이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473700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됐죠? 일단 X1년도에 요게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하나 더. 이자 수익 인식해야 되죠. 이자 수익. 1년 유의자로 삼각해야 되죠. 이자 수익 어떻게 인식하는데? 4973
700 곱하기 10%. 그러면 497, 37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두 개 금액이 X1년도에 미치는 영향이죠. X1년도.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되겠죠. 됐나요? 자, 이제 X2년도로 갑시다. X2년도. 수험생들 많이 실수하는 거예요. X2년도로 갈 때, 그죠? 이 497, 370에 곱하기 1.1 하면 안 돼요. 연속 상환사채랑 동일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원금이 변동을 친다고. 원금을 변동을 치기 때문에 이 원금액을 꼭 차감하고 나서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이제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럼 산식으로 한 번만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4, 9, 7, 3, 700이 장기 매출 채권이라고. 근데 1년을 상각을 해요. 1년을 상각을 하면 이 497, 370이 차변에 차금 상각으로 가고요. 대변에 이게 이자 수익으로 가겠죠. 그럼 차금 상각이니까 차감 이걸 더해야죠. 497, 370. 그죠? 여기다가 10%를 곱하면 요거에 1.1 곱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고.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잖아. 왜? 여기서 원금을 차감해야지. 원금을 차감해야 된다. 그죠? 원금 200만원을 차감해야 된다. 요거에다가 10%를 곱해야지. 됐나요? 그럼 이게 347, 107 이렇게 나오자고.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정답이 3번 이렇게 되죠. 3번. 보기가 또 하나 잘려버렸네. 됐습니다. 또 넘어갑시다. 자, 요건 뭐냐? 요거는 반품권이 부여된 판매네. 반품권이 부여된 판매. 2019년도 회계사 기출. 해보자. 또 해보자. 그죠? 자, 주식회사 세무는 2001년 12월 31일 개당 원가 150원짜리 제품 100개를 개당 200원에 현금 판매를 했대요. 주식회사 세무는 30일 이내에 고객이 반품하면 전액 환불해주고 있대요. 반품 제품 판매다. 반품권이 부여된 판매. 자, 반품률은 5%로 추정이 된대요. 5%로. 그리고 반품 제품 회수비용, 반품 제품의 가치 하락, 반품 판매 당일에 반품은 없다. 그래서 이 문제가 퀄리티가 좀 떨어집니다. 없네? 2019년도 기출이거든. 세무상 기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돼 있죠. 2001년에 매출액 인식할 이익이 되어 있는데 분개를 한번 끊어드릴게요. 분개를 끊으면 이렇게 돼요. 처음에 100개를 200원에 현금 판매했으니까 돈은 2만원이 들어올 거예요. 2만원. 그죠? 매출 인식해야 되죠. 매출도 2만원이죠. 그런데 반품권이 부여된 판매라면서. 그럼 반품이 예상되는 금액만큼은 환불 부채로 인식하고 나머지 금액, 반품이 예상되지 않는 금액만 매출로 인식을 한다고. 그럼 반품이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인데? 5%라면서 5%. 요거에 5% 얼마인데? 1,000원이지. 그죠? 이걸 환불 부채 이렇게 잡죠. 나머지만 매출로 잡으니까 19,000원. 됐습니까? 자, 물건 팔았으니까 재고자산 떨어내고 매출원가 잡아야죠. 자, 재고자산. 재고자산 원가 150원이니까 15,000원. 15,000원. 그래서 이걸 매출원가로 떨어내고 팔려나간 것만. 안 팔려나간 거는 반환 제품 회수권이라는 걸로 잡으면 되죠. 됐나요? 뭐 어떻게 잡으면 되는데 2만원 돈 들어온 것 중에 19,000원은 매출이고 팔려나간 거고 5,000원은 안 팔려나갔잖아. 환불부채로 잡잖아. 팔려나간 19,000원에 대응되는 비율만큼 매출원가, 안 팔려나간 거에 대응되는 비율만큼 반환 제품 회수권 잡는다고. 이걸 잡으면 얼마가 되냐면 14,250원 그리고 750원이 돼요. 됐나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중요한 얘기. 이 문제는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지만 기출문제라서 했어요. 자, 우리는 기준서에서 이 반환 제품 회수권 750원을 잡을 때 어떻게 잡으라고 돼 있냐면 반품 제품의 회수비용, 반품 제품의 가치 하락분을 반환 제품 회수권에서 차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반품 제품 회수비용, 택배비 얘기하는 거예요. 반품 치고 택배비, 반품 택배비 고객이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상관없지. 근데 우리 시험에서
반품 제품 회수할 때 기업체 입장에서 비용이 이렇게 든다라고 가정하고 나올 거예요. 그래야 문제의 퀄리티가 높아지니까. 그리고 반품 제품의 가치 하락이 있다. 반품 제품의 가치 하락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물건을 반팔티를 팔았는데 반품을 받았더니 가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2월 상품이 되니까 값어치가 떨어지겠죠. 그걸 반환 제품 회수권에서 차감하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200원이라고 가정해볼게. 그럼 여기서 200원을 차감하는 거예요. 그럼 대차가 맞잖아요. 이 200원을 매출원가에 가산하래요. 물론 기준서에서는 매출원가에 가산하라는 표현은 없지만 이 바닥에 계시는 유명한 교수님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렇게 다들 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등장해도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정답을 고르시면 돼요. 됐죠? 그죠? 근데 이 문제는 요건 없는 문제였다. 없는 문제였다. 그리고 조금만 더 얘기하면 제가 아까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 반품권이 부여된 판매는 과거에도 존재했었다고. 반환조건 판매 이래가지고 예전에 반환조건 판매할 때는 이 환불부채 1,000원과 반환제품 회수권 750원의 차이 250원을 반품 충당부채라는 걸로 잡았었어요. 250원을. 그런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안 하고 총액으로 잡는데요. 1,000원으로. 그러면 이거에 상응하는 750원이 등장하는 거지. 그러면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으니까 새로운 계정가격이 등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계정가격을 반환제품 회수권이라는 걸로 잡기로 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반품권이 부여된 판매를 인식을 할 때, 분계를 끊을 때 재고자산은 일단 무조건 15,000원이 다 나간다. 나간다. 그래서 재고자산 파트에서 문제를 풀 때 반품권이 부여된 판매를 했더라도 재고자산은 일단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거라고. 그럼 반품 받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반품 받으면 이 반환제품 회수권 750원이 없어지면서 반품 재고자산이라는 걸 별도로 잡아요. 반품 재고자산은 뭡니까? 기존에 있는 재고랑은 구분될 거 아니에요. 반품된 물건이니까. 그렇게 잡아요. 다시 재고로 잡는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시험은 반품이 되기 전에 시험이 끝이 나요.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자. 자, 2001년도 인식할 매출액은 19,000원이다. 맞네? 19,000원. 2001년도에 인식할 이익은 4,750원이다. 요거 매출 수익이죠. 요거 매출원가죠. 4,750원이 손익이네요. 자, 동그라미 3번. 환불이 발생할 경우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회수할 권리를 2001년 말 자산으로 인식하면 750원이다. 반환 제품 회수권을 얘기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동거래의 거래 가격은 변동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받을 권리를 받게 될 금액을 추정해서 수익을 인식한다. 이게 변동대가다 그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인데 반품률을 우리는 5% 추정했죠. 내년이 되면 또 반품률 추정치가 변경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반영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동그라미 5번. 2000년 말 인식할 부채는 250원이다? 1,000원이죠, 1,000원. 과거에 반품 충당부채 250원. 이게 맞는 말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1,000원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네. 됐죠? 됐습니다. 별거 없죠? 그죠? 하니까 하겠죠? 그죠? 자, 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이 문제는 또 뭐냐? 그죠? 제가 뭘 뽑아놨을까? 이건 재미있는 약정이네요. 재미있는 약정 제가 문제를 좀 뽑아놨어요. 자, 재미있는 약정. 자, 재미있는 약정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주식회사 세무는, 자, 주식회사 세무는 2000년 1월 1일 주식회사 한국에게 원가 10만원짜리 제품을 20만원에 현금 판매를 했대요. 근데 판매 계약에는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한국이 만약에 요구할 경우에 세무가 판매한 제품을 21만원에 재매입해야 하는 풋옵션이 포함되어 있대요. 풋옵션. 자, 풋옵션의 행사를 유의는 유의적일 것으로 판단했대요. 참 더럽게 어렵죠, 표현이. 그냥 행사할 것 같다 그 얘기예요. 판매 시점을 볼 때. 그죠? 자, 그런데 실제로 행사를 안 했대. 그 얘기예요. 자, 이 말입니다. 세무는 한국에게 판매를 했어요. 세무가 한국에게 판매를 한 거예요. 근데 한국은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대요.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물건을 다시 팔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살아놓고 뭐한다고 팔 수 있는 권리를 받아왔어. 20만원에 사왔잖아. 21만원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인데 한국 입장에서 이 물건이 필요 없는 물건인 거예요.
그럼 세무는 왜 이런 짓을 하는데? 아, 한국한테 얘기하는 거야. 돈 좀 빌려줘. 이자 쳐줄게. 그런데 한국이 그러는 거예요. 아, 돈 별로 생각 없는데, 빌려줄 생각 없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그래서 세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물건을 사갈래? 그렇게 한국이 그러는 거예요. 그 물건 나야 필요 없는데? 아, 일단 사가봐. 사가봐. 내가 6개월 뒤에 이걸 다시 사올게. 21만 원에 일단 얘한테 팔고, 20만 원 너한테 팔고, 21만 원에 다시 사올게.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6개월 동안 20만 원을 빌려주고, 만 원 이자 받는 거죠. 이게 재미있는 약정이죠. 금융약정이다. 그 얘기예요. 금융약정이다. 됐나요? 그죠? 자, 마지막에 단서 있죠. 2000년 1월 1일 기준으로 재매입일 예상 시장 가치는 21만 원 미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풋옵션이라는 얘기는 한국 입장에서는 이걸 되팔 수 있는 권리거든. 권리니까 권리를 이행 안 해도 되잖아. 의무가 아니잖아. 그때 한국이 세무한테 되팔지 않고 다른데 외부에다가 팔아도 된대요. 외부에다 팔면 21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거래요. 그럼 당연히 한국은 세무한테 팔겠죠. 그죠? 그 얘기예요, 이게. 됐죠? 됐습니다. 자, 한번 해보자. 자, 굳이 붕괴를 끊는다면 이렇게 될 기다. 굳이 붕괴를 끊는다면 어떻게 될 거냐? 자, 한국 입장, 세무 입장에서. 자, 세무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 거다. 세무 입장에서는 2001년도 초에 돈 20만 원을 받는다. 20만 원을, 그리고 이걸 차입금 처리하겠죠. 20만 원을. 됐죠? 그죠?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도 한번 볼게요. 말 문제인데 한국 입장도 물어보더라고요. 2000년 초에 한국 입장에서는 이걸 대여금 처리하겠죠. 금융약정에 해당하니까. 됐죠? 그러면 6월 1일이 되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6월 1일이 되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6월 1일이 되면 세무 입장에서는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자가 일단 만 원이 발생하죠. 6월 30일이네. 6월 30일. 이자 비용 만 원이 발생한다. 근데 아직 지급 안 해줬으니까 미지급이에요.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이자 수익이 되겠죠. 아직 수령 안 했으니까 미수이자예요. 됐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걸 최초에 이 계약이 이루어질 때 금융약정으로 구분해가지고 세무 입장에서는 차입금, 한국 입장에서는 대여금으로 처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자료를 보시면 무슨 자료가 있냐면 풋옵션 행사 안 했대. 풋옵션을 행사 안 했다는 얘기가 뭔데 한국이 산 거야 그냥. 들고 있어 보니까 마음에 드는 거라. 그래서 풋옵션을 행사 되팔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행사 안 했으니까. 그러면 세무 입장에서는 매출로 잡아야 되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매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세무 입장에서 매출로 잡아볼게요. 매출을 어떻게 잡았냐? 매출. 요 차입금 20만 원 없애는 거죠. 그 매출 20만 원 잡으면 되는데 기준세에서 그동안 발생된 이자 비용도 같이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인식하여요. 그래서 미지급이자 만 원까지 포함해서 매출액은 21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됐죠? 자, 이것도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원가 떨어내면 되죠. 매출원가 아까 10만 원짜리였죠. 재고자산 10만 원 이렇게 떨어내면 되겠죠. 자, 한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한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여금이 20만 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수이자도 만 원 없어지면서 요걸 이제 매입으로 잡는 거죠. 매입으로 잡으니까 그죠? 뭐 재고 이렇게 할까요? 재고 자산이 21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되나요? 자, 요것도 좀 주의를 하시고요. 자, 그럼 뭐 보기 한번 읽어보자. 자, 보기 읽어보자. 동그라미 1번에 2000년 1월 1일 한국은 제품의 취득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죠? 맞는 소리죠. 2000년 1월 1일에는 차입금 금융약정으로 처리했으니까. 그리고 한국은 금융자산을 인식한다. 2000년 1월 1일에
대여금이라는 금융자산을 인식하죠. 자, 동그라미 3번 2000년 1월 1일 세무는 금융부채에 20만원 인식한다. 차입금 20만원 인식한다. 자, 동그라미 4번에 2000년 6월 31일 세무는 이자 비용 만원을 인식한다. 아까 이자 비용 만원 인식했었어요. 미지급으로. 동그라미 5번에 2000년 6월 30일 세무는 매출액 20만원이야. 매출액은 21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이게 21만원이 돼야죠. 그렇죠?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요거 하나만 좀 언급을 드릴까. 재매입 약정이 수익 기준서가 개정되기 전에도 판매후 재매입 약정이라 가지고 금융약정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는 파트가 있었어요. 파트가 있었는데, 기준서가 개정이 되면서 재매입 약정이라는, 용어로 바뀌면서, 선도, 콜옵션, 풋옵션 이래가지고, 이걸 막 구분을 해가지고, 리스 계약인지, 아니면 반부권이 부여된 판매인지, 금융약정인지 이렇게 구분하는 게 있는데, 시험에 등장한다면 그냥 금융약정으로 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리스는 리스 파트에서 등장할 거고요. 반부권이 부여된 판매는 반부권이 부여된 판매라고 명시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재매입 약정이 시험에 등장한다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95% 이상, 99% 그냥 금융약정으로 등장할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이건 뭐냐? 이거는 그거네요. 그죠? 고객충성제도네요. 고객충성제도. 자, 요 얘기부터 잠깐만 합시다. 고객충성제도 문제 풀기 전에. 자, 고객충성제도는 자기가 직접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에 자기 계산을 하는 경우, 그리고 대리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자기가 직접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연 매출이라는 걸로 잡았죠. 선수급. 그죠? 그래가지고 이 포인트를 나중에 회수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했어요. 그죠? 자,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항공사 마일리지, 그런 거. 그죠?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기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마일리지를 돈 주고 사와가지고 판 거니까 마일리지 매출. 그죠? 그리고 마일리지 매출원가.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분기가 이루어졌어요. 그죠? 대리하는 경우에는 이 두 개를 매팅해서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했죠. 됐나요? 됐죠? 그럼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기 계산으로 하든 제3자를 대리하든 간에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안 물어볼 거예요. 시험에는 매출에 수익을 물어볼 거예요. 수익에. 그러면 다르다고. 수익 위주로 물어볼 거예요. 수익 위주로. 됐죠? 자, 지우고 한번 해봅시다. 자, 문제 파악해볼게요. 자, 연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주식회사 대한은 홍보 목적으로 고객중성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중성제도. 자, 2001년도에 포인트에 가입한 회원은 연필 구입금액 만원당 유효기간 4년인 1포인트를 부여하는데 만원당 1포인트야. 만원당 1포인트. 그리고 연필과 무료로 교환할 수 있다. 직접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다. 그 얘기예요. 그죠? 자, 2001년도 중 포인트 제도에 가입한 회원들은 3억 원치의 연필을 구입해서 포인트를 부여받았대요. 포인트. 제가 이걸 암산을 팍 하니까 3억 원. 만원당 1포인트니까 3만 포인트 되겠네. 3만 포인트에 3만 포인트. 그죠? 자, 주식회사 대한은 연필과 포인트의 개별 판매 가격 비율로 배분해서 1포인트에 140원을 배분했어요. 자, 2011년 회계사 기출문제 수정이라고 제가 표현해놨죠. 그죠? 과거에는요, 이걸 배분을 안 했어요. 배분을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포인트의 공정가치를 먼저 계산을 해서 나머지 차액을 매출이라는 수익, 연필의 수익, 매출 금액으로 잡았다고. 그런데 바뀐 기준서에서는 연필의 판매 가격과 포인트의 판매 가격, 개별 판매 가격 비율로 이걸 안분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안분을 하면 숫자가 지저분하게 나올 거라서 제가 가정을 했어요. 안분을 했더니 포인트당 140원이 안분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됐죠? 자, 실제로 2001년도 말에 8,400포인트가 회수가 돼서 연필과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는 2001년도에 부여한 포인트 가운데 80%가 회수될 것으로 추정을 변경을 했대요. 2001년도 말에는 그냥 다 회수될 걸로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80% 회수될 걸로 추정을 변경을 했고
2002년도 중에 6,000포인트가 회수됐는데 2003년도에는 90%가 회수될 것으로 추정치를 다시 변경을 해버렸대요. 이를 근거로 주식회사 대한은 포인트 회수를 통해 연필과 교환해서 2003년도에 포괄손익계산서에 105만원의 수익을 인식했답니다. 이연 매출로 잡아놨다가, 그죠? 그거 실질적으로 포인트를 제품과 교환해간 그 2003년도에 매출이라는 수익을 인식한 게 105만원이다. 그 얘기예요. 자, 2001년도에 부여한 포인트 가운데 2003년도 중에 실제로 회수된 포인트는 도대체 몇 포인트일까? 그 얘기예요. 자, 어렵습니다. 2011년도에 회계사 시험이든 세무사 시험이든 기출문제들 보면 대부분 다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워요. 자, X1년도에 이런 분기가 있다. 그 얘기예요. 3억 원치를 팔았죠. 그죠? X1년도에는 이런 분기가 있었을 거예요. 자, 현금 3억 원이 들어왔다. 네. 매출로 인식하는 거죠. 매출. 그리고 포인트에 부여된 금액만큼은 이연 매출이라는 선수금으로 잡죠. 됐나요? 그러면 이 이연 매출이라는 선수금으로 과거에는 이 이연 매출 선수금 포인트의 공정가치를 먼저 계산해서 이걸 적고 나머지 차익을 매출로 인식했는데 바뀐 기준에서는 개별 판매 가격, 연필의 개별 판매 가격, 그리고 포인트의 개별 판매 가격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각각 잡아요. 그 안분을 했더니 140원이라고 1포인트다. 3만 포인트를 했죠. 요거 암산을 팍 하면 420만원이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매출은요 2억 9,58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됐죠? 됐습니다. 자, 줄여놓고 합시다. 자, 그럼 X1년도에는 이 이연 매출 중에 얼마만큼 회수가 됐느냐, 그 회수된 금액에 상당하는, 그 회수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을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인식해야 된다고. 어떻게? 자, X1년도에 총 3만 포인트를 부여를 했어. 근데 그 중에 아까 문제 자료에 8,400포인트가 회수가 됐대. 이걸 비율로 따지면 28%가 돼요. 그럼 저 이연 매출 420만원 중에 28%만큼을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요게 117만 6천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X2년도가 됩니다. 자, X2년도가 되면 추정치가 변경이 됐어요. 어떻게? 3만 포인트가 다 회수될 거라고 예상이 안 되고 80%만 회수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 그런데 몇 포인트가 회수가 됐느냐? X2년도에 6,000포인트가 회수가 됐어요. 6,000포인트가. 그죠? 그럼 요걸 가지고 비율을 뽑아내면 안 돼요. 건설계약 문제 풀어봤죠? 요걸 가지고 뽑아내면 안 된다고. 건설계약처럼 누계치로 뽑아내야 돼요. 누계치로 뽑아내야 되는 이유는 분모가 지금 바뀌어서 그래요. 분모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추정치가 변경이 일어나서 그래요. 추정치가 변경이 일어나면 누적 기준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누적 기준으로. 그럼 누적 기준으로 접근하려면 X는 1년도에 회수한 8,400이라는 포인트도 가산을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누적 비율로 총 60%가 된다. 60%. 됐죠? 그럼 60%, 420만원에 대해서 60%를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인식하려면 252만원 돼요. 근데 이미 X1년도에 117만 6천원을 수익으로 이미 인식을 했죠. 그래서 X2년도에는 134만 4천원만 수익으로 인식을 해요. 됐습니까? 됐죠? 자, 이제 X3년도가 됐습니다. X3년도에 추정치가 또 변경이 일어났어요. 회수 가능한 포인트 금액이. 어떻게? 총 3만 포인트 중에 90%가 회수될 거라고 추정치가 변경됐어요. 그러면 누적 기준으로 또 비율을 뽑아내야 되니까 X1년도에 8,400포인트, X2년도에 6,000포인트, 그리고 X3년도에 회수된 포인트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그게 얼마냐고. 그게 얼마냐고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다.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뽑아내야 되는데? 다른 단서를 줘놨다고. 어떤 다른 단서를 줘놨는데 X3년도에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이 105만원이에요. X3년도에. 그러면 누적 기준으로 따지면 얼마가 되는데? 누적 기준으로. 누적 기준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지. 누적 기준으로 따지면 총 357만원이 되겠지.
됐나요? 252만원에 더했어요. 그럼 357만원이 되려면 420만원에 이 비율을 곱한 게 357만원이 돼야 되겠지. 이 비율을 곱한 게. 그죠? 됐나요? 420만원에. 그러면 역으로 산정하면 이 비율이 85%가 돼요. 그럼 85%를 가지고 나머지 X금액. 미지수 한 개, 식 한 개. 1차 방정식이죠. 그러면 8,550포인트가 되더라. 3번이 정답이 되네요. 됐나요? 됐죠? 자, 이 문제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까다로운 문제인데 이 문제를 굳이 선정해서 제가 풀어드린 이유는 역대 기출문제 중에 자기가 직접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의 기출문제가 조금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풀어드린 것도 있고 요걸 가지고 나중에 건설계약에 누적 진입률 뽑아내는 걸 미리 선행학습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수익 파트는 문제를 제가 10문제나 뽑아놔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다른 파트는 많아봐야 4-5문제예요. 4-5문제. 그래서 동영상 강의 촬영한 게 한 챕터당 30분 분량 낼 거예요. 낼 거라서 지금 첫 회만 좀 시간이 많이 걸렸다. 앞에 인사도 좀 드렸고. 강의는 많이 듣는 게 좋지는 않아요. 자기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기 공부하는 시간이. 그래서 최대한 짧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첫 시간이다 보니까 조금 얘기를 드렸어요. 두서없이. 자, 또 해봅시다. 자, 요것도 고객 충성제도예요. 고객 충성제도인데 이건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예요. 자, 봅시다. 2015년 수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2000년 1월 1일에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은 3개월 무이자 할부 판매와 현금 판매를 하고 있다. 현금으로 상품을 구입한 고객에게는 100원당 1포인트를 제공하게 됐다. 고객은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지정 항공사로부터 무료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더라. 그죠? 자, 그리고 제가 문구 수정한 거예요. 상품 판매 금액을 상품과 포인트의 개별 판매 가격 비율로 안분을 해야 되거든. 이게 바뀐 기준서의 골자라고. 안분을 했더니 포인트에 1원이 배분이 되더라. 1원이 배분이 되더라. 자, 가정을 한 거예요. 자, 주식회사 한국은 포인트 제공 시점에 지정 항공사에게 포인트 단위당 0.9원을 즉시 지급을 한다. 한국의 2001년도 할부 매출액은 3천만 원이고 현금 매출액은 1천만 원이다. 아까 현금 매출액 100원당 1포인트니까 1천만 원 치면 10만 포인트일 것 같아. 10만 포인트. 10만. 그죠? 그럼 포인트당 1원이니까. 포인트당 1원이니까. 그죠? 10만 원이네요. 금액은. 그죠? 계속 읽을게요. 2001년만 매출 채권 잔액은 200만 원. 아직 회수 못한 잔액이 있네요. 한국은 항공사를 대신해서 대리인으로서 대가를 회수한대요. 그러면 수수료 수익만 인식하는 거죠.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때 2001년도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이 얼마냐. 자, 한번 해보죠. 자, 한번 해보자. 자, 외상거래 했으니까 매출 채권이 3천만 원이에요. 그죠? 그리고 현금 매출도 있죠. 현금 매출은 얼마인데? 1천만 원이에요. 그죠? 요걸 매출로 인식해야 되죠. 매출이 4천만 원이야. 그렇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까 그 포인트에 배분된 금액이 있었죠. 개별 판매 가격 비율로 배분된 금액. 그게 아까 10만 포인트라서 10만 원이었다고. 10만 원. 포인트에 배분된 금액이 10만 원이니까 매출은 3,990만 원이에요. 그럼 그 10만 원을 포인트 매출액으로 다 잡느냐? 얘들은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수수료만 수익을 인식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인데? 포인트 1점당 0.9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9만 원은 지급을 해야 돼. 근데 지급을 했대. 9만 원. 그럼 나머지 차익 만 원. 요것만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죠. 됐나요? 됐죠? 근데 만약에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
자기 계산을 하면 어떻게 분기가 끊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기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채권 3천만 원 동일하고요. 그죠? 현금 1,000만 원 동일하고. 매출액도 3,990만 원 동일해요. 동일해요. 대신에 저 수수료 수익 대신에 네팅한 금액이 아니라 총액으로 따져봐요. 총액으로 잡는다는 얘기가 뭔데? 마일리지 아까 항공사 마일리지를 했죠. 마일리지 매출. 그래가지고 10만 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마일리지 매출원가 9만 원 잡고 이걸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됐나요? 차이점을 한눈에 딱 보면 매출액과 매출원가 총액으로 잡느냐 수수료 수익이라는 네팅한 금액으로 잡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이게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게 자기의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죠? 모든 상관없이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하나만 주의.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묻는 게 뭔데? 이 문제에서 묻는 게 뭔데? 그죠? 2001년도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냐라고 돼 있죠. 그죠? 칠판. 2001년도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 볼게요. 자, 2001년도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수수료 수익, 얘뿐만 아니라 매출액도 포함시켜야 되니까 3,991만 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요거 빠뜨리면 안 돼요. 요때는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4천만 원이 되겠죠. 4천만 원. 수익이에요. 손익 말고. 됐죠? 주의하시고. 자,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이것도 고객 충성 제도입니다. 자, 해볼게요. 주식회사 대한오토는 2001년에 자동차 정비 부분과 휘발유 판매 부분의 사업을 시작했대. 주식회사 대한오토의 휘발유 판매 부분은 휘발유 판매 금액 1,000원당 10포인트를 부여하는 고객 충성 제도를 운영하는데, 고객은 부여받은 포인트를 주식회사 대한오토의 정비 부분에서만 사용할 수 있대. 직접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다. 그 얘기예요. 포인트 유효기간이 있고요. 휘발유 판매 금액을 휘발유와 포인트의 개별 판매 가격 비율로 배분을 했더니 10포인트당 100원으로 배분이 돼요. 요것도 가정을 한 거예요. 수정한 거예요. 없네? 없어. 요 세무상 2011년도 기출이에요. 수정한 거예요. 10포인트당 100원이다. 100원이다. 자, 2000년 중에 대한오토는 휘발유 1,000만원치를 판매했대요. 그럼 아까 1,000원당 10포인트잖아. 그래서 10만 포인트를 부여했어요. 그리고 10포인트당 100원이니까 100만원이 포인트에 배분된 가격일 거예요. 됐죠? 그리고 고객들은 이 중에 4만 포인트를 사용을 했고 6만 포인트는 2002년에 전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대요. 그러면 사용 가능한 포인트, 회수 가능한 포인트의 예상치, 추정치는 전부예요. 전부. 90%, 80% 이런 게 아니라 전액이에요. 전액. 자, 회계 처리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죠. 옳지 않은 것을. 자, 분기 한번 끊어볼게요. 자, 처음에 1,000만원짜리 팔았다. 1,000만원치. 매출 잡아야 된다. 매출 잡아야 되는데 포인트에 배분된 금액이 아까 100만원이 됐거든. 요건 이연 매출로 잡아야지. 100만원. 그러니까 매출은 900만원만 잡는 거지. 근데 X1년도 중에 4만 포인트를 회수를 했대. 40% 회수한 거죠. 이연 매출이 40만원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매출이란 수익을 인식하는 거지. 됐나요? 나머지는 X2년도에 전부 사용될 거니까 X2년도에 매출액을 60만원 인식하겠죠. 자, 동그라미 1번. 2001년도 휘발유 매출액 1,000만원을 매출 시점에서는 휘발유에 대한 매출액과 포인트에 대한 매출액으로 분리를 하고, 그죠? 포인트에 대해서는 선수 수익으로 이연 처리한다? 맞는 말이네요. 요거 선수 수익 이연 처리한다 그 얘기죠. 그죠? 자, 동그라미 2번에 2001년 중 고객이 사용한 4만 포인트에 상당한 금액을 단기 수익으로 인식한다? 요거 단기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 얘기죠. 맞는 말이네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2002년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6만 포인트에 대한 매출원가 상당액을 충당부채로 계산한다? 아니, 충당부채 계산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6만 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이 얼마인데 요 이연 매출 100만원 중에 60만원이거든. 그걸 이연 매출로 잡아야 된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고. 계약부채, 선수금으로. 충당부채는 아니에요. 충당부채 아니라고. 그렇죠? 자, 그 다음
2001년 중에 포인트 사용분이 포함되지 않은 정비 부분의 매출액이 800만 원일 때, 그죠? 수익은 1740이다. 그게 무슨 말인데? 포인트 사용 안 하고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이 800만 원에 또 매출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현금 800만 원, 매출 8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때 보관손익계산서 수익은 1740이다. 한번 사면 되죠. 900만 원, 40만 원, 800만 원, 1740 맞네요. 그죠? 자, 동그라미 5번. 항공사가 직접 제공하는 상용 고객 우대 제도에 따른 마일리지에 대한 회계처도 역시 고객 충성제도의 회계처를 적용한다. 아, 이것도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마일리지에 관련된 거니까 고객 충성제도 회계처를 적용하더라. 그렇죠? 쉽습니다. 넘어갑시다.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 자, 요거는 제가 풀어드릴까 말까 되게 고민했거든요. 고민했는데 한번 해봅시다. 따끈한 문제였어. 2019년도 기출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실전 시험장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셨을 때 이거 정답을 골라내기라는 거는 사실상 되게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은데 기술서가 전면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구석진 파트에서 문제를 출제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 갖고 와봤어요. 이 계약 변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약 변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요것만 하고 끝냅시다. 자, 2000년 1월 1일에 주식회사 세무는 제품 200개를 고객에게 1년에 걸쳐서 개당 1000원에 판매하기로 약속을 했대요. 200개 판매하기로 한 거예요. 개당 1000원에 1년에 걸쳐가지고. 근데 각 제품에 대한 통제는 한 시점에 이전이 된대요. 한 시점에 전부 다 제품 판매로 대한 매출을 인식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세무는 2001년 4월 1일에 동일한 제품, 똑같은 제품 100개를 800원에 추가로 납품하기로 계약을 변경한 거예요. 제가 강의할 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계약의 변경은 퀀티티의 변경, 계약 범위, 프라이스의 변경, 계약 가격의 변경, 요걸 계약 변경이라고 표현한다고. 자, 동시점까지 기존 계약 수량 1000개, 200개 있죠. 그 중에서 30개에 대한 통제를 고객이 이전했던 얘기는 처음에 계약했던 200개 중에 30개는 이미 넘겨줬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추가된 제품은 구별되는 재화에 해당을 하고 추가 제품의 계약 금액은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지 않는답니다. 자, 구별되는 재화에 해당을 하는데 추가 제품의 계약 금액은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지 않으면 별도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별도 계약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기존 계약에 포함되는 것을 보냐? 기존 계약에 포함되는 것을 봐요. 다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추가된 제품이 구별되는 재화에 해당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해당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기존 계약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걸로 가정하고 회계처리를 하라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참 어렵네. 그럼 일단 판매 가격,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지 않으니까 별도 계약은 아니야. 기존 계약인데 기존 계약과 같이 하는 건데 구별되는 재화에 해당하니까 기존 계약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존 계약은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걸로 회계처리를 하겠다. 자, 계속 읽을게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존 계약 수량 중에 58개, 아까 200개 있었죠. 그 중에 30개는 넘겨줬고 기존 계약 중에 58개, 그리고 추가 계약 수량 100개 중에 50개, 총 108개가 이전됐대요. 이때 인식할 총 수익을 물어보죠. 자,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30개를 넘겼어요. 요거 계약 금액 얼마였는데? 1000원이었거든? 1000원? 그래, 3만원치 매출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추가 계약이 별도의 계약으로 100개가 이루어졌다고. 그런데 그거는 별도 계약에 해당되지 않고 기존 계약에 포함시키는 바지 기존 계약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걸로 본다고. 그 말인 즉슨 일단 170개 넘기셔야 되죠. 그죠? 얼마에? 1000원에. 그리고 100개 넘기셔야 되죠. 얼마에? 800원에. 요거를 별도로 270개 넘기는 계약으로 보겠다. 그 얘기예요. 요 중에서 몇 개를 넘겼는데? 요 중에서 58개와 50개를 넘겼다고. 그럼 여기에 계약 가격
판매 가격은 얼마로 볼 거냐? 얘를 가지고 다시 안분한 금액을 쓰는 거예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걸로 보니까. 그럼 요거 어떻게 안분하면 된대? 이렇게 하면 되겠죠. 170개. 100개. 그죠? 분의 요 금액을 쓰면 되겠죠. 그죠? 요걸 암산을 팍 하면요. 판매 단가가 926원이 돼요. 개당 판매 단가가. 그죠? 여기다가 이 금액을 곱하면, 그죠? 곱하면 이게 10만 8원 이렇게 되더라고. 그죠? 나누다 보니까 단수 차이가 조금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금액 합계한 거. 이 두 개 금액 합계한 거. 이게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이죠. 근사치를 찾으면 된다. 8원 차이가 있더라고. 8원 차이. 8원 차이가 있더라고. 10만 800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13만. 죄송합니다. 13만.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죠?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 있었죠.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프트웨어 관련돼 가지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넘기는 거, 그리고 설치 용역 제공하는 거, 그리고 소프트웨어 갱신하는 거, 그리고 기술 지원하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고객 맞춤화를 하게 된다면 그 고객 맞춤화를 통한 소프트웨어 제공하는 거, 그리고 소프트웨어 갱신하는 거, 기술 지원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수익을 인식하는데 1차 시험에서는 아직까지 등장한 적 없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필수와 부가로 제가 좀 나눠놨는데 그런 파트들을 공부해야 된다. 그걸 보면서 머릿속으로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떠올리고 나서 요 복습 동영상을 보시면서 복습을 좀 하시고, 그죠?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시험 당일에 가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나는 풀지 말자. 풀자.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첫 시간이라 가지고 강의 시간이 너무 많이 길었네요. 그죠? 다음 파트 이제 건설계약하고 재고자산 이렇게 할 텐데 그때는 강의 시수가 그죠? 짧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좀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